언제? 자, 네. 언제? 자, 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표고버섯, 마늘, 현미, 그다음에 이제 가루를 낸 거. 가루 낸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뻔한 재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원래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렇죠, 곁에 있죠. 네. 밥상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재료를 굳이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표고버섯 하면 멘틴한 성분이 있어서요.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주는 면역 물질인데 그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알아. 근데 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요. 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성장을 못하게 막아주고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게 일종 동식이에요. 근데 그 인터페론이 잘 생성될수록 도와준 게 바로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풍이라고 하는 바람 기운,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찬 기운이 들어오면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람 풍자를 보면 그 안에 벌레충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 벌레충, 바람 안에 벌레충이 들어있다는 거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바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풍을 제거해주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해주는 데 뛰어난 성분이 바로 표고버섯에 있고요. 우리가 차다. 이럴 때도 뭐냐면 찬 기운을 없애줘야지만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에너지 소모가 없이. 그래서 이제 마늘이 들어가서 바람 기운과 찬 기운을 같이 없애줄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궁합이 제대로 잘 맞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현미는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두 가지 재료와 다르게 면역 세포라고 하는 것들도 영양이 있어야지 살아나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현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현미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단백질, 당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영양이 없으면 결국 우리 면역 세포가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뭐 마늘이나 표고가 들어가도 활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또 현미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현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옥타코소놀이라고 하는 성분, 연마가 온자이라고 하는 면역 성분들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면역력도 도와주면서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재료는 대단히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통깨도 이제 갈아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간다라는 건 뭐냐면 표면적을 넓혀서 우리 몸에서 쉽게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화를 만들 때 가루를 만들어서 빚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 재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가루채 먹나요? 아니면 물에 섞어 타나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될까요?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꿀을 사용할 겁니다. 아, 꿀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꿀 그러면 또 그냥 맛있게만 먹으려고 넣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네. 혹시 마늘을 드셔서 위장 장애를 조금 또 있을까봐, 쓰릴까봐 위장의 자극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꿀이라고 하는 건 또 보존력이 있어요. 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거 하루 먹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또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꿀을 사용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고요. 또 꿀 자체에도 산화 성분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네. 꿀 자체도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꿀만요. 예, 그럼요. 꿀만 드셔도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꿀도 함께 첨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 한상의 조합이네요. 딱 정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얼른 알려주시죠. 네. 너무너무 쉽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앞에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표고버섯 가루예요. 종이컵 한 컵 정도만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부어만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마늘가루. 마늘가루는 큰 수저 있잖아요. 우리 네. 어른 수저로 한 스푼 정도. 네. 많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은 종이컵 하나. 그리고 현미가루는 두 스푼 정도. 어른 스푼 두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꿀은 반 컵 정도. 한 컵. 네, 반 컵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 더 넣어도 되나요? 더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 섞어만 주시면 되거든요. 쉽네요. 아주 궁금해요.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섞어요. 섞어주면 이렇게 돼요.
병에다 담아놓으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얗지만 예. 이제 꿀이랑 섞게 되면 약간 색깔이 이제 검어지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땅콩잼 같아. 네, 잼 같죠. 스프를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나무 스푼이 좋겠어요. 아.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침 묻히거나 여기에 그 물이 묻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스푼 정도로 조그만 티스푼으로 드시는데 한 스푼이 한 5g 정도 돼요. 우리 이게 환으로 만들었을 때 우황청수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환이 5g이거든요. 5g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한 5g 정도만 이렇게 해서 떠서 드시면 돼요. 드시면 되는데 물과 함께? 그냥 뭐 맛있어요. 물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관계없고 아침에 식후에 드시면 되는데요. 식사 후에 드시는데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사이를 두시고 네. 그때 드시면 돼요. 간식 먹는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먹고 나서 속이 편하고 괜찮다 싶으면 아침, 점심 드시면 돼요. 괜찮다 싶으면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돼요. 늘려가셔서 하루에 3번까지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드시면 돼요. 맛만 좋고 보관만 오래 하면 아주 좋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관이 오래되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뭐 충분히 뭐 열흘이도 드실 수 있어요. 2주도 드실 수 있는데 더 오랫동안 내가 만들어 놓고 먹고 싶다. 한 달 정도 더 이상. 그러면 꿀을 있잖아요. 꿀을 그릇에 담아서 불에 올려놓고 살짝 데우세요. 그러면 꿀에서 데워지면서 흰 수증기가 탁 올라와요. 올라올 때 그 수증기가 한 20초 정도만 날아가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꿀을 드러내서 섞으시면 되는데 꿀에 있는 그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꿀에 있는 수분을 날리면 꿀이 더 단단해지면서요. 보관이 더 오래 돼요. 그래서 한약에 환을 만들 때도 네.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냥 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냉장 보관이 실온이죠.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냉장 보관 좋습니다. 온 가족이 더동할